꽉 찬 2박 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의 먹방 영상입니다. 아침 6시 비행기로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차를 빌려서 유후시로 달려갔습니다. 유후시는 정말 시골 마을입니다. 정말 한적하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운영 식당도 이 돈가스 집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식당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정말 뭐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돈가스 집. 지금 여기서 음식점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카츠요시 쇼나이라는 집인데요. 구글 리뷰는 괜찮았습니다. 가게 분위기는 자연스럽고 레트로한 감성 그 자체였고 조명이 조금 어두운 거 요게 좀 단점이긴 했습니다. 저는 새우튀김과 카레를 주문했어요. 돈가스보다는 새우가 먹고 싶었고 거기에다가 일본 카레도 맛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요 메뉴를 주문을 했습니다. 같이 나오는 반찬도 꽤나 맛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인 카레 그 다음에 이 튀김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카레는 정말 진해서 카레 향이 정말 풍부했고요. 밥 상태는 살짝 시골이라서 그런가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새우튀김은 바삭바삭 촉촉 나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유후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후시와의 거리는 대략 30km 정도입니다. 여기 오니 이제서야 봄이 느껴집니다. 토토로 매장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것저것 살펴봤고 그리고 여기에 오면 고로케를 먹어야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아무 곳이나 들어가 봤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 곳이나 가도 평타는 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가게 분위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꽤나 전문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맛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맛있나요? 그리고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먹었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양이 살짝 좀 부족한 좀 더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우리는 줄 서 있는 가게를 살짝 뒤로 하고 그 옆에 살짝 한가한 장어 덮밥집 우나이치로 갔습니다. 지금 바로 점심을 먹고 유후시로 다시 가야 한다는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는 건 부담이 됩니다. 우나이치는 맛집 같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냥저냥 장어덮밥으로 보였습니다. 메뉴는 크게 한 마리와 반 마리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저는 배가 불러서 반 마리만 주문을 했고요. 이 집의 특색은 줄이 없다는 거 그리고 녹차와 같은 물에 밥을 말아 먹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집은 다시마 물에 말아 먹는 것도 있죠. 저희가 주문한 장어덮밥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밥이 따끈따끈하게 맛있게 보이네요. 처음에는 밥하고 먹고 그 다음에는 녹차에 밥을 말아서 먹고 그 다음에는 물에 말아 먹으라는 매뉴얼대로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서 대충 골라서 먹었는데 그래도 평타는 치는 느낌이었고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빠르게 먹고 나왔습니다. 장어를 먹으니까 살짝 느끼했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났고 때마침 꽃들로 장식을 한 예쁜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하기로 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꽃들은 참으로 예뻐서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머신은 그냥 자동 머신? 이런 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원두는 좀 괜찮은 것을 사용했는지 맛은 그럭저럭 쏘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상큼하고 일본 전통가옥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사실 테이크아웃 하는데 가게 분위기랑 커피 머신 이런 게 중요한가요? 그냥 입가심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오후에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고 난 후 후쿠오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 후 택시를 타고 후타다닥 하카타역으로 달려갑니다. 또 아주 급하게 검색을 해서 스시 맛집을 네이버 블로그에 속눈썹 치고 선택을 했고요. 20분 정도 줄을 선 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맛집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간 것도 참 오래간만이네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보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실내는 꽤 넓고 주방은 완전 분주하게 스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집이고요. 한국어 메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반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인들로 보이는 사람 몇몇 있는 느낌입니다. 새우를 시작으로 스시가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스피드하게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참치, 대뱃살, 오도로를 시작으로 스시를 본격적으로 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어는 주문을 잘못해서 한 3번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주는 대로 계속 받아 먹었습니다. 접시는 이렇게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주문하는 방식은 메뉴판에 그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고래 요거 달라고 하면은 점원이 알아서 이렇게 갖다 줍니다. 참치를 좋아해서 이렇게 6개짜리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아. 원래는 회전 초밥집인데 회전하는 스시는 없고 모두 주문을 해야 합니다. 2명이서 대략 7만원 정도 나왔고요.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 있는 집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인 마지막 날 밤이고 또 밥만 먹었더니 라면이 급 땡겼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왔는데 라멘 한 그릇은 먹어야 되지 않느냐 뭐 요런 느낌인데요. 또 속눈썹 치고 네이버 블로그로 검색을 했습니다. 하카타역 근처에 돈코츠 라멘 잘하는 곳이 있다 해서 터벅터벅 한 15분 정도 걸어갔습니다. 아니 배부르게 스시 먹고 또 라멘이라니. 하지만 뭐 어쨌든 갔습니다. 소화를 시키면서 걸어간 곳은 하카타 맨큐야 라멘. 가게 분위기는 살짝 인위적인 레트로 감성이지만 국물 맛 하나는 아주 진하고 고소한 돼지뼈 육수. 면은 겉면이어서 스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술 잘 넘어갔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침입니다. 일행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버렸고요. 저는 혼자 남아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백반을 먹고 싶었어요. 마치아는 김천 느낌의 체인점인데요. 바로 들어가서 기본 정식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냥 밥하고 국 그리고 반찬이에요. 별거 없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아침으로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간단하게 먹고 싶었습니다. 구글 리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저는 그냥 무난한 음식이어서 그냥 알맞게 먹고 나왔습니다. 같은 날 점심인데요. 어제 너무 과하게 먹어서인가요? 일본 음식은 별로 안 땡기고 갑자기 맥도날드가 땡기기도 하고 일본의 빅맥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텐진의 마크 도나루도 빅마크를 세토로 점심을 조져버렸습니다. 크기는 살짝 작은 느낌이고 빵도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내용물은 조금 비슷한 느낌이고 그래 조금 다르구나. 아주 그냥 대단한 걸 알아내셨어. 고생했어. 그리고 야쿠인에 가서 쇼핑을 좀 하고 비비비 포토에 잠깐 들러서 쇼핑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 관계로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니지 아이스 라떼 먹었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쉬었습니다. 커피 맛은 그냥 쏘쏘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는 가라게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기 귀찮아서 어제 슬쩍 봐두었던 하카타역 지하상가에 가기로 했고 가라게와 다시마물에 말아먹는 밥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이제 밥 나올 때까지도 몰랐어요. 저거를 물에 말아 먹어야 된다는 거조차도. 여기 직원분이 이 한국어로 된 설명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먹어라 라고 설명을 해줘서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가스오부시랑 물에 말아서 먹는 저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이었습니다. 저렇게 다시마물과 가스오부시를 이렇게 말아서 먹고 또 김가루를 뿌려서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라아게가 먹고 싶었는데 밥맛이 아주 좋아서 나름 잘 선택을 했구나 혼자서 뿌듯해했습니다. 마지막 식사까지 감사하게 잘 먹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